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서다입니다. 서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스핑크스라고 나옵니다. 그죠? 다들 아실 줄 있습니다만은 한번 스핑크스가 그 몸은 사자 몸이고 머리는 사람을 하고 있고 이 어깨는 날개가 있다고. 그 스핑크스가 그 성 입구에 있는 신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못 맞추면 이제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죽였다고. 그 질문이 아침에는 4발이고 점심 때는 2발이고 저녁 때는 3발인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오이디푸스가 맞춰가지고 그 스핑크스가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4발로 기다가 이제 자라면서 2발로 서서 걸어다니다가 늙으면 3발로 걷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2발로 선다는 것, 서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이것에 의해서 인류가 발생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4발로 기어다니다가 2발로 서면서 도구를 사용하게 됐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두뇌가 발달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 2발로 선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서 걷는다는 것이 아주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십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또 뒤집기를 하고 또 기다가 또 설라고 모더니 애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짚고 잡고 설라고 하는데도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또 붙잡고 섰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겨우 이제 중심을 잡고 서게 됩니다. 서가지고는 또 걸으려고 한 발자국 뛰다가는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가는 또 섰다가 걸어가다 또 넘어지고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서서 걷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서서 선다는 것 그리고 걷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태어권을 보면 태어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입신중정입니다. 이 뭐냐면 몸을 세우는데 똑바로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도에 보면 거기서 또 되게 중요한 정신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정청경입니다. 이 바르게 몸도 바르게 세우고 동작도 또 서예에 보면 중봉이라고 해서 붓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특히 붓 중심이 항상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세워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움직인다는 것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서서 걷는다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가 똑바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지만 어쨌든 측만증이나 휘어 있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 바로 선다는 것, 세운다는 것,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화공을 하면서 앉아 있을 때도 사람들은 각자 제가 편안하게 상체를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온몸을 이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바로 세워서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보면 조금씩 기울어져 있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세운다는 것은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이 왜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이 선다는 것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바로 가장 짧은 패스로 효과적으로 통하게 되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을 하늘로 전달하는, 소통시키는 중심 통로가 섰을 때 그 하늘과 땅의 기운이 오고 가고 소통하고 통하게 되는 것이 가장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굽어 있게 되면 우리 몸 안의 순환도 막히고 문제가 생기지만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통로가 원활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다는 것은 먼저 중심이 잡혀야지 서게 됩니다. 아이들이 서게 될 때도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은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중심이 잡혔을 때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잡히면 똑바로 서게 되고 바로 서게 되면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관계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를 내세웁니다. 바로 선 사람은 중심과 바로 섬이 생기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세우고 말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내세울 때의 상황은 바로 선 것이 똑바로 선 것이라면 내세울 때는 기울어집니다. 이때는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불안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세우는 것이 첫 번째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웁니다. 잘 서지 못한 사람, 잘 쓴 사람은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사회적인 부나 가진 것이나 어떤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내세울수록 자기의 알맹이와 껍데기가
기울어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조화가 생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을 내세웁니다. 주로 자기의 가족,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식 잘난 것을 내세웁니다. 자기 남편 잘난 것을 내세웁니다. 또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부인이나 뭐 잘난 게 있으면 내세웁니다. 이건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지 자기의 안의 모습은 아닙니다. 잘 쓴 사람은 역시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만났던 사람을 내세웁니다. 내가 어제 그 도지사를 만났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면 자연스럽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건 내세우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 어느 절에 큰 절에 어떤 스님도 말고 조지 스님도 말고 큰 스님도 만나고 자기하고는 자기는 내세우지만 자기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을 내세움으로써 자기의 바로 서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자, 잘 쓴 사람을 보면 그 자리에 잘 똑바로 서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저절로 앞서게 됩니다. 채워진 것이 머릿속이 많이 지식이 쌓이게 되면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자기가 잘 서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됩니다. 솔선수범 앞서서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서는 것은 나서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헷갈리기 쉬운데 나선다는 것은 안과 밖이 부합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앞에 서는 때 나선다고 해요. 근데 안과 밖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냥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주 이제 보게 되는 모습이 나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안과 밖이 부합되지 않고 껍데기가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흐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는 눈을 뜨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차이가 많고 부합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선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우거나 교육을 시킬 때도 역시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쓸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홀로 쓸 수 있는, 바르게 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 교육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교육 목적을 보면 교육이란 것은 한 인간이
자라서 사회 속에서 온전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는 것,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키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홀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늦추거나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은 순수히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애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끌려가면서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홀로 서서 행복한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랄 수 있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 부모들은 후회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들 내면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우리가 항상 이제 나를 보게 되면 바로 섰는가. 육체적으로 바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내면의 마음이 바로 세워졌는가. 자, 이것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갔을 때 중심이 안 잡히면 계속 넘어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들 내면에 있어서도 우리들 마음이 중심이 안 잡히게 되면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끄달린다 그러죠. 끄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중심을 잡는 것, 중심이 잡으면 이제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바로 서게 되면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서고 중심이 잡히게 되면 흔들림이 적어지고 세상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의 의욕과 흔들림이 줄어들어서 없어져서 불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송관정하고 쭉 나아가면 점점점 가게 되면 대도무화, 무위자연, 그 다음에 종심, 소욕, 불류구. 요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륜공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아까 각자 오랜 시간 계속된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몸 안에 척추부터 장기부터 굳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한 것들을 유연하게 하면서 바로 풀어나가면서 설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안쪽에 쭉 수련을 하면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쪽에 기의 흐름이 아주 원활해지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안쪽은 보이지 않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패스를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틔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화공해서 의수하단전, 이완한 상태에서 의수하단전하면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심과 바로 세워짐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내 안에서 소통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어지게 됩니다.